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천 클릭전원 미술학원 입시반 소속인 장티이고요. 성티입니다. 오늘은 이번에 치렀던 경희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저희가 산업디자인이랑 환경디자인과에서 수시에서 2명의 합격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토대로 해서 경희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이제 경희대를 수업을 할 때 소묘를부터 시키거든요. 그래서 소묘부터 시키는 이유는 이제 소재 파악을 하는 개념일 수도 있고, 시간 안배를 해야 되는데 디자인보다는 디자인을 생각하면서 소묘를 먼저 하는 게 저희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이들한테 소묘부터 먼저 시작하라고 이렇게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시간을 어떻게 분배해야 되냐, 이게 소재의 난이도에 따라서 항상 달라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를 정하는 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소재가 쉽다 보면은 연출에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구성을 할 때 더 개수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넣어야 될 수도 있고, 맞아요. 어려울 수 있거든요, 연출에 대해서. 그래서 소묘를 조금 빨리 하면서 연출을 같이 해주는 게 좋은 것 같고, 어려운 소재가 나오면 이걸 많이 넣을 수는 없잖아요. 개수를 디자인해서 네. 개수를 줄여야 돼. 소묘의 시간을 또 어려운 만큼 투자를 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맞춰서 디자인을 하는 게 좀 전체적인 밸런스가 적당한 것 같다라고 느껴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경희대에 성공한 애들 보면 그런 밸런스를 너무나도 잘 맞춰가지고 뭐 소묘를 더 잘했다, 디자인을 더 잘했다 이게 아니라 너무 밸런스가 자연스럽게 잘 맞잖아요. 네, 물론 뭐 소묘도 다 잘하고 디자인도 잘하겠지만 그 두 가지를 적당하게 잘 맞춰놨을 때가 더 좋아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그림 설명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짠! 짠! 산디과 이번 주제는 이렇게 이 아코디언식 카메라 뭐 이런 식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소묘가 아주 어려운 게 나올 때는 거의 뭐 1시간 한 40분 이렇게 보통 소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도 이제 충분히 소묘의 시간을 썼던 것 같고요. 카메라는 것 자체 이 안에 사실은 점선면이라는 조형들이 대부분 같이 있거든요. 아주 단순한 소재들은 그런 거를 다른 소재와 함께 만들어줘야 되는 경우가 대다수지만, 카메라는 사실 이 하나에서도 충분한 재미거리를 찾을 수 있는 소재로 지금 보여지기 때문에 카메라 하나를 잘 넣는 게 일단 중요했던 것 같아요. 카메라를 일단 우리가 이렇게 소재가 딱 나왔을 때 애들이 엄청 당황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야? 근데 내가 당황을 하면 모든 아이들도 다 당황을 할 그쵸, 거잖아요. 힘들죠, 다. 그랬을 때 이제 조금 거기서 이제 요령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소묘를 할 때는 아마 환희가 여기 이런 부분들에 시간을 절대 많이 할애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요거거든요. 여기를 신경을 많이 썼을 거고, 여기는 어차피 또 반복이 되는 부분이니까 소묘에서도 크기를 적당하게 잘 배치를 해서 또 너무 작아지면 안 되잖아요. 작아지면 네. 손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정도 이렇게 배치를 해서 요렇게 요 부분에 신경을 엄청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아웃풋을 잘 그래도 단단하게 해놓고 나니까 이제 디자인으로 넘어오면서 좀 자신감이 생긴 게 아닌가. 네. 형태적인 관찰을 충분히 했을 수 있을 것 같고, 맞아요. 어디가 중요한지도 소묘를 하면서 많이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소재가 나왔을 때는 보통 이 소재가 어렵잖아요. 네. 어려우니까 이제 아이들이 요거를 대부분은 그냥 그대로 늘 확률이 높은데, 그렇게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조금 다채롭지가 않잖아요. 뭔가 시점이 너무 양쪽이 비슷해 보이겠죠? 비슷해 보일 수도 네. 있고, 그런 게 나오면은 중요한 부분을 잘 보여주되 얘가 이렇게 있는 방향을 조금 바꿔보자. 그래서 이렇게 살짝 세운 게 그게 또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친구가 소묘를 하면서 제가 잘 파악이 됐다라고 느껴진 게, 카메라에서 보면 이 렌즈 부분이 좀 중요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들은 또 이런 부분들이 나름 또 디테일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렌즈를 잘 보이게 하는 게 사실은 카메라의 특징들이 잘 보여질 거고, 물론 렌즈가 완벽하게 보이지 않아도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왕이면은 좀 쉬운 방법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 친구가 구성한 것처럼 이렇게 나머지 재미 요소를 좀 몰아주고, 좀 단조로운 부분에 이 수면 양말에는 또 점이나 이렇게 좀 재미있는 부분들을 갖다 댄 게, 그 딱 첫 시작 자체가 좀 굉장히 좀 잘 한 것처럼 느껴지고요. 그리고 렌즈에서도 또 여기에서 이 발자국을 넣어서 또 점이 있는 것처럼, 점이 모이는 것처럼 해준 것 자체가 되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거를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소재 자체에서의 점선면의 요소를 찾는 거가 이게 진짜 별게 아닌데 애들이 그걸 어려워하더라고요.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외곽을 보더라도 이런 부분도
단조로운 형태를 넣는 게 아니라 카메라에서 특징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만나는 부분에 있는 이런 면들이 단조롭기 때문에 또 복잡한 면들을 써준 것도 이것도 사실 되게 좀 쉽게 그림을 만들어가는 그렇죠.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인에서는 어차피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는데 개수 욕심을 부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림 안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긴장감을 살짝 줄 수 있을까, 개수를 많이 넣지 않으면서 그게 진짜 약간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소재가 좀 어렵기 때문에 개수 욕심을 내면 이 정도로 디테일하고 완성도 있게 그리기에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얘가 육면체의 변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육면체로 생각을 하면은 이 밑에 있는 면, 앞에 있는 면, 위에 있는 면 이렇게 이제 면으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네. 그런 부분에다가 이렇게 하나씩들을 하나씩 네, 넣어줘서 네. 갖다가 놓으니까 단조로운 부분들이 또 조금 이렇게 변화도 좀 생기면서 공간도 살짝 이런 엄청난 공간을 낼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네. 작으니까. 그죠. 네. 그 안에서 약간 이런 공간을 찾는 게 이것도 진짜 별게 아닌데 중요하다. 네.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경희대 스타일의 중요한 거는 뭐냐면 중심을 잘 잡고 이 학교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짧은 시간 안에 효과적인 상황을 맞추면서 소묘 디자인의 밸런스를 맞추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느끼는 게 이게 아무래도 3절을 두 개를 같이 그리다 보니까 종이는 확실히 이제 작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는 여백보다는 맞아요. 작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작을수록 시원하게 한 번에 보일 수 있는 형태로 넣어주는 게 한 방이죠. 어차피 입시는 한 방이기 때문에 작게 뭔가를 많이 넣어서 구성하는 것보다는 맞아요. 한 방으로 또 시간도 많지 않기 때문에 진짜 한 방이 중요한 학교인 것 같아요. 경희대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이제 그 워너비 학교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가 보니까 아이들이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 내가 남들보다 더 잘해야 돼 이런 생각 때문에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부분까지 막 욕심을 부리죠. 욕심을 네, 부리고 더 그리고 많이 그리고 정작 중요한 거는 놓쳐버리는 거. 그렇죠. 그게 진짜 큰 실수거든요. 이런 부분적인 것도 디자인에서 그거를 다 그리려고 보통 아이들이 하는데 그죠. 그렇다가 보면은 전체 밸런스가 깨질 무너질 수도 수도 있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런 데를 너무 막 날려버린다든지 물감 한 번만 바르고 완성 못한다든지 우리가 또 이래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사실 보면 경계만 신경 쓰고 색연필로 살짝만 그 느낌만 만들었지 이런 부분들은 막 좀 드립다 파지는 않았거든요. 전체 밸런스가 중요하면서 그런 이제 약간 생략되는 부분도 부분적인 생략도 저는 그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주어진 소재가 명도가 엄청나게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 소재잖아요. 네, 그렇죠. 하얀색 수면 양말과 까만색 검정색. 카메라란 말이에요. 네. 근데 또 여기서 애들이 욕심을 부려가지고 까만색을 엄청 막 또 막 묘사하고 파고 이러면은 얘가 금방 회색이 돼버리고 얘를 또 엄청 얘도 회색이 돼버리고 이런 실수들을 또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효과가 떨어지는 상황인지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경희대가 어떻게 보면 색상이 자유기 때문에 아이들이 색상을 막 바꾸기도 하는데 사실은 주어진 색상을 잘 이용하는 게 일단 가장 자연스러운 것 같고요. 그게 아닐 경우 자기가 특별하게 꼭 뭔가를 어떠한 대비 효과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꿨다라면 모르겠지만 아니면은 그냥 저는 원색을 유지하는 게 제일 자연스러운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요 학생도 보면은 시험 끝나고 와서 우리한테 얘기를 했었던 게 진짜 흰색은 흰색의 느낌이 나게끔 표현을 했고 까망이는 묘사로 톤이 털리지 않게 확실하게 잡았다 이렇게 재연작을 네. 하기 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런 이 포인트를 잘 잡고 가니까 그러니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의 어떤 그런 세팅을 한번 잘 눈여겨보고 또 이제 비슷한 난이도가 만약에 나오면 이제 이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모든 디자인이 마찬가지겠지만 소재 파악을 하고 어떻게 구성할지를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생각들을 하는 훈련들을 하는 게 가장 그렇죠.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구도를 보통 아이들이 어려워하잖아요. 구도를 어떻게 떠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구도는 뭐 암기를 해간다거나 혹은 뭐 개수를 암기를 해간다거나 뭐 위치를 암기를 해간다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기보다는 소재를 잘 파악하고 내가 그 상황에서 어떤 걸 보여줘야 되겠다. 이게 이 컨셉을 잡는 게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뭐 암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뭐 그림을 배워가는 과정 중에 뭐 하나의 부분으로만 보면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입시에 실전으로 들어가 보면 거의 운에 맡기는 상황이 돼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암기해가지고 네. 가면은 운에 맡겨야 되잖아요.
네, 그죠. 자기의 암기에 어울리는 소재를 받기를 이게 그쵸. 애매하죠. 네, 애매하죠 이게. 구도에 자기 그 문제가 안 맞으면 어떻게 끼우겠어요.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뭔가 개수나 방향이나 이런 소재와 상관없이 그런 거를 암기해가는 거는 조금 조심하고 지양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의 소재 파악이 일단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네. 그거를 먼저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하는 훈련을 조금 해보고 그런 게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2부에서는 다른 그림으로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